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CPI 발표됐습니다. 8%대가 유지됐고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물가 방향성을 결정짓고 있는 세 가지 요소, 바로 에너지와 주거비, 음식료가 되겠는데요. 이 가운데서 근원 CPI의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비 전년 동월 대비해서 7.2%가 올랐는데요.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7%대에 육박하게 되면서 이런 금리의 부담으로 인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월세 쪽으로 수요가 늘게 되면서 렌트비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물가를 낮추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지만 어쩌면 그 자체는 중요한 논란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흐름을 좀 보죠. 큰 흐름을 보면 몸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연준의 긴축과 미국 정부의 세계 질서 재편으로 인해서 달러화 강세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모습 계속되고 있고요. 간밤에는 좀 하락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전 세계의 투자와 자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에 따른 친환경 트렌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리쇼어링, 친환경의 움직임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고 관련한 비용 증가와 또 체질 개선, 구조 재편들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혼란의 국면입니다. 과연 미국장의 반등과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우리 시장, 투자 심리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단순한 수급 효과일 것인지 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불금, 오늘은 달리지 말자. 이정호 전문가, 반등의 신호. 윤겸 전문가, 전환 반등, 노. 바닥 가시권은 예스. 네, 아직 완전히 전환됐고 반등됐는 데에 대해서는 물음표와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런 영역들은 여전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흥분하지 말자는 의견을 주고 계시는 신상원 전문가. 불금이지만 네, 집에 돌아가야 되나요? 얌전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오늘 의견 주시죠. 네, 딱 어떻게 오늘 금요일인데 미국 증시가 어제 아마 잠을 주무실 때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은 정말 에잇 이러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이게 웬 뜬금포지? 이런 생각으로 오늘 또 기대를 하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도 아침 보고 웬일? 이렇게 했고요. 미국 증시 보면 변동성이 웬만한 그냥 단기 종목처럼 저점 대비 거의 5% 정도 이렇게 오른 효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랬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아침부터 달려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금은 집에서든 친구분들, 지인들하고 지내시되 오늘 시장에서는 달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한 겁니다. 어제 우리가 떨어진 것만큼 조금 전에 코스닥이 4% 상승을 또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우 그냥 어제 제자리로 온 겁니다. 근데 물론 종목들이 제자리로 오면 또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이게 제자리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시장 하락 구간에서 저점을 계속 위협하는 구간에서 다시 또 한숨 겨우 돌리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 물론 이 포인트가 어쩌면 추세를 돌리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나름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꽃게걸음을 오른쪽으로 하더라도 횡보를 하더라도 살짝 강하게 횡보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저는 될 거라고 보고, 또 수치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9월 23일 금요일 이후에 26일 날 개파락으로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그 정도를 회복하는 것만이라도 볼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블랙록, 그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블랙록의 CIO가 가장 말도 안 되는 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할 정도로 시장이 어제 우리의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CPI 쇼크에도 미국 증시가 이제 강하게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뜬금포긴 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시장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 투자자들의 뭐 그동안 지친 다 마음이 좀 풀리는 하루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괜찮은 하루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적극적인 매매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눈여겨볼 것들은 그 카카오 게임즈, 얘도 어제 시간의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라이온하트 그 상장 철회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뭐 또 달려들, 지금 아마 물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 지인도 거의 6만 원대 물려 있고, 이걸 오늘 물탈까 말까 하는데 좀 더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장 철회를 완전히 안 하겠다는 그런 공시가 나오면 좋은 거지만, 어쩌면 시장 때문에 살짝 발을 일단은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지금은 달려들 때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저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간밤에 달러 엔 지수가 뭐 147을 또 돌파를 했더라고요. 엔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본 관련, 여행 관련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관심을 좀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서서히 금융주에 관심을, 좀 중대형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어제 그냥 일시적인 강한 반등은 나왔지만 금리는 1%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11월은 75bp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고금리가 수혜가 이제 실적들이 미국도 곧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 3분기, 4분기만이 아니고 내년 이후에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금융지주라든가 신한지주라든가 이런 금융회사들, 그리고 DGB 지주, 금융지주, 그리고 JB금융지주 같은 작은 금융지주들 지방에, 그리고 또 고금리 수혜가 예상돼서 시세가 먼저 나왔던,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가 약하게 나오는 그런 뭐 푸른저축은행이라든가 올라갔다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죠. 고려신용정보, 리드코프 이런 종목들을 역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지만 불금을 즐기시면서 시장을 떠나지 않는 그런 투자 마인드를 한 번 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섹터에 대해서 언급들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의 반등 너무나 반갑고 정말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반등을 좀 진짜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어제 그 공포 구간에 매수를 하신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밖에 많은 분들은 사실 뭐 반등을 줘도 그닥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윤겸 전문가가 지난번에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추가 매수 이렇게 해서 단가 낮추신 분들도 오늘 반등 좀 반가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원 전문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섹터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금융주 지금 그동안 말씀을 해주셨던 중소형 금융사, 푸른저축은행, 뭐 고려신용정보 이런 채권 출시업뿐만 아니라 대형 금융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엔저 효과로 인해서 일본 여행 예약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행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말씀 안 해주시네요? 좀 관심을 갖고 보시되 조금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실제 매출로 잡히는 거는 아마 이번 달이 지나면은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투어도 일본 예약이 엄청 들어온다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 이전보다는 적은 거지만 의미 있는 좀 매출 예약 이런 게 좀 들어오는데, 그게 발표가 된 후에 보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반발 심리에서 일본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또 엔화가 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주도가 너무 바가지가 좀 극성이다 보니까 일본으로 이왕이면 일본 가야지 이런 심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 근거리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일본이거든요. 또 일본에서도 한 68개국의 그 비자 면제를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행 관련주는 조금 한 템포 보고 한 10월 말쯤부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는 진에어, 제주항공 이렇게 일본을 많이 가고 증편을 하는 그런 항공사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증권가의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가치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번 주에 또 어떤 퀀트 자료로 좀 많이 들어왔던 게 공매도 잔고 비율 증가 종목들이었습니다. 쇼커버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퀀트 자료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여행 관련해서도 공매도가 많이 쌓인 종목이 있어요.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종목들도 공매도가 좀 많이 쌓여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었고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종목들이 과연 이러한 시장의 심리 변화와 수급 변화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도 오늘장 강세를 띠고 있죠. 이전에 퍼스텍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문가님. 네. 네, 오늘 강세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빅텍, 뭐, 예. 그때 이제 큰 회사와 좀 잔잔바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네, 오늘 강세가 나오긴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동안 시장이 너무 내렸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게 거의 뭐 지난주 정도 수준 겨우 회복하나 마나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북한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회사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익권이시라면 좀 챙겨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산주 대 금융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sek터 중요하죠. 방산주에 대해서 더 손을 들어주고 싶으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금융주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시면 빨간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섹터는 시장의 어떤 중심 이슈의 핵심 섹터이기도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재편, 이게 올해 하나 큰 그 화두라고 본다면 방산주 여전히 중요하지만 어제 굉장히 또 크게 하락을 했었죠. 이번 주 들어서 진짜 크게 몸살을 앓은 게 대형 방산주들이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많이 꺾였었는데 오늘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강도 긴축에 따른 금융주, 이 긴축의 이슈 맞물려 있는 섹터인데요. 어떤 쪽을 두 분은 선택하실까요? 세 분은 선택하실까요? 보시죠. 네. 방산주에 대해서 이정우 전문가, 윤겸 전문가가 더 관심을 두셨고요. 신상원 전문가는 금융주입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본다면 방산주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본다라면 전 세계 신냉전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방산주는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본다면 전쟁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만약 진 쪽에서는 많은 피해나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방산주에 투자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산주의 매력은 아직까지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쟁이 확전돼도, 그리고 전쟁이 또 종결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도 재건주가 또 올라가잖아요. 이정우 전문가님 지금 방산주 차트 보셨잖아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렇게 꺾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산주와 재건주 가운데 어떤 쪽이 더 매력적이신지? 재건주가 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재건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본다라면 좀 분할 매수만 잘한다라고 한다라면 예.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 번씩 크게 주기 때문에 약간 투자하기에 더 매력적이지 않나. 방산주 같은 경우는 조금 직장인분들이 더 좋아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떨어지는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한다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 가격대를 지지하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는 재건주 쪽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가 미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끌어다 쓴 경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동안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왜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딱히 방산주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생각은 안 했는데, 왜냐면 태조 이방원에서도 제가 말했던 거는 2차전지 쪽이랑 태양광 쪽이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해드렸어요. 네네. 방산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는 얘기도 계속 해드렸던 호재를 먼저 다 땡겨와 썼다. 약간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 사람들이 노출된 재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랑 방산주랑 좀 약간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2차전지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드리는 거는 위에서 큰형님이 올려주고 밑에서
중간 형님들이 또 올려주고 막내들이 올려주고 약간 이런 모습세가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LG 엔솔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금양, 미래 나노텍 약간 어떻게 본다면 신생 2차전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으면서 2차전지의 눈길을 계속적으로 끌고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은 하고 있지만 반등 나올 때 또 같이 시장의 반등과 같이 나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탄탄하게 2차전지는 섹터별로 이렇게 수근환이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이렇게 뭐 삼형제를 보고 있잖아요. 대장 삼형제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만 하고 있지 그 밑에 있는 뭐 빅텍, 한일단조, 뭐 퍼스텍 이쪽으로 수급세가 막 쏠리면서 같이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섹터의 큰 흐름이 같이 동반 상승되면서 올라가줄 때 그 섹터의 파급력은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방산주는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산주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의 초록불을 선택해 주셨지만 탑픽은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재건주 중에서는 보고 계시는 종목이 혹시 있으신지? 현대 에버다임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네, 데모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름 때문에 그런지 좀 약간 재건의 데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 밑에서는 좀 사람들이 모아가고 10,000원 위에서는 약간 매도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0원부터는 약간 호가창의 변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계속적인 흐름이 나오다가 10,000원 초반대 가격을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12,000원까지도 올라가는 종목이고 네. 이 10,000원대 부근인 종목들의 약간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견고한 흐름,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배터리 쪽이 나의 투자 스타일에 맞을지 아니면 쭉 빠져있지만 이렇게 모아나갔을 때 또 어느 정도 선의 수익이 또 담보돼 있다. 왜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아까 직장인이라는 또 거론을 해주셨지만 그런 스타일이 나한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방산주고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재건주가 또 유리하겠다라는 의견이었네요. 윤겸 전문가님 방산주 탑픽이실까요? 네, 금융주, 언급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뭐 이제 금융주들이 또 수혜를 보고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또 어떤 이제 배당, 이런 부분에서 금융주가 참 일반적인 상에서는 호재를 볼 수 있고 기대감이 있겠으나, 지금 뭐, 단순히 이제 금리 인상이 일면목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어우러져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 전반적인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제 금융주들도 이제 수익성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부의 이런 실적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단순한 금리 인상으로 봤을 때는 금융주들을 참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이런 트리플 악재, 세계 경기 침체가 이제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이제 어떠한 이제 기대감, 어떠한 이제 이런 결과 부분이 지금 최근에 금융주들도 좀 하락을 면치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반적인 금리 인상 시기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여건이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러우 전쟁도 지금 언제가 지금 종료인지 예측할 수 없고, 또 이제 러우 전쟁에 의한 유럽 전반적인 국가들의 이제 방위산업 정책에 대한 어떠한 육성 및 준비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계 탈세계화, 초강대국들의 그런 이제 뭐 무역 갈등 플러스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역 갈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립 부분, 각국의 이해관계, 경제 이익에 부합되는 부분이 충돌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러우 전쟁 이후에 어떤 전쟁이 또 어디서 발발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듯이, 물론 이제 최근에 방산주들이 많이 이제 눌림목도 오고 선반영돼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긴 하나, 이 부분도 뭐 전반적인 이제 전체적인 주가 하락에 의해서도 내려왔고요. 중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역시 방산주를 더 주의 깊게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평가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탈
탈세계화, 신냉전 시대의 중장기적인 투자, 방산주 가능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신상원 전문가님은 금융주 매수 관점 보셨죠? 네, 금융주가 이제 지금 금융 지주사들, 큰 회사들이 이제 좀 바닥에서 기관들 수급도 좀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금융주를 좀 봐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주에 이제 속하는 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메이저 1금융권도 있고 2금융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구분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분들, 내가 매일매일 빠르게 할 수 없는 분들은 좀 우리금융지주나 뭐 신한같이 좀 큰 회사들 위주로 보고 좀 빠르고 좀 액티브하게 뭔가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뭐 제주은행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아까 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리가 오르면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실생활이 내년부터 이제 좀 힘들어지고 좀 어둠도 좀 있는데 그런 어두워질수록 좀 수혜를 보는 뭐 고려 신용정보라든가 채권 추심 그리고 뭐 대부업이죠. 리드코프 이런 종목들 구분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잠깐 말씀은 나왔지만 저도 재건주가 오히려 또 재건주까지 여기에 포함을 한다면 재건주가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금융주보다도요? 재건주. 네. 재건주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또 강한 녀석들 전문가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푸른저축은행 고려 신용정보 21선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시장의 시선 다시 한번 11월 FOMC로 이제 옮겨갈 겁니다. 이들 종목의 움직임도 함께 보시고요. 두 번째 코멘트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이정우 전문가의 반등의 신호 보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정말 이제는 좀 반등을 한동안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금요일장, 지난주부터 계속 금요일장 강조해 주시잖아요. 반등의 신호 보이시나요? 저는 좀 약간 반등의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바닥권에서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보면 거의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그 가격대는 이제는 지켜주고 있다라고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때까지 계속 똑같은 흐름이 나왔어요.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되는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어제 같은 장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거의 V자 반등으로 나오면서 바닥권 대비 거의 5%, 6%까지 상승세가 나왔어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재 나왔는데도 이 가격대는 지키고 올라가네? 그럼 여기가 바닥이 아니야? 뭐 또 다른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 가격대는 지켜주겠다라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많이 해소시켜 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본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번 CPI는 기존의 뭐 8월달, 9월달 흐름과는 좀 다르게 7월달 때 흐름과 비슷하게 올라갈 것 같다. 지수와 예상치가 크게 상관없이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감해도 구간입니다.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수라는 게 무한정 계속 떨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무한정 계속 떨어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 이탈했던 사람들을 다시 들어오기가 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나 항상 어느 정도 반등세는 보여주고 떨어진다. 근데 지금 반등이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은 이제는 어느 정도 더 흐름을 더 봐야 나오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의 흐름은 양호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리는 게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가 상방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되게 말씀을 해드려요. 어떻게 본다면 계속된 하락 속 6월 달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하락 속에서 금요일날 상승했던 포인트가 며칠 없습니다. 그것도 2주 연속으로 올라갔던 부분은 거의 7월 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오늘 만약에 상승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수 포인트로는 거의 상승 마감을 보고 있는데 거의 다음 주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여파는 조금 더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2450포인트까지 올라가 준다라면은 제일 베스트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때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가는 더 상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더 요즘 많이 보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2350포인트에서 약간 조정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추세라면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되냐가 제일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질 때 들고 있던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갈아타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2차전지 섹터, 뭐 폐배터리, 태양광, 로봇 쪽을 보고 있는데 금요일작이니까 약간 어설프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주말이 지나면은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주말에 계속된 공부나 이런 부분을 계속 파면 이 섹터는 다른 섹터보다 반등 나올 때 더 잘 올라갔던 섹터들이네. 그런 부분이 이제 월요일장에 약간 더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더 준비해서 오늘 종가쯤에 조금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오늘 약간 상승 마감하고 미증시도 좋게 마감을 한다면 다음 주에는 약간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진짜 10월에 공포 구간도 지났고요. 그러면서 위로 올려다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정우 전문가도 전 고점 부근에 2230~40선의 회복이 일단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런 회복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신상원 전문가도 지난 9월 말경에 있었던 갭 하락 국면 요 차트를 이 갭을 메우는지, 그러니까 2290에서 2260 이 사이를 이 갭을 메우는지를 보자. 그러고 나면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 채팅창에서는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2400 가면 파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박스권을 이어나가지 않겠냐. 2400까지 또 내다보면서 지금 장에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는 매수하셨나요? 궁금합니다. 오늘 매수하실 건가요? 이정우 전문가님은 오늘 매수에 힘을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종가쯤에 조금 빠진다라고 생각을 들고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보는 종목 중에 약간 반등이 안 나온 종목들, 그런 부분들은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 반등의 신호가 들어온 것인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왔다고 보시면 초록불,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입니다. 반등의 신호, 그러니까 악재를 소화하는 그 힘이 생기면 이제 시장은 악재가 나와도 굳건하게 좀 더 올라서려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쇼커버링 형상, 반발 매수였다면 단기 반등에 그칠 수 있겠죠. 세 분의 의견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왔다고 보시는 분 이정우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시고요. 윤겸 전문가는 노란불 주셨네요. 윤겸 전문가님. 네. 이따 제가 코멘트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반등은 맞습니다. 어떠한 이제 이따 말씀 또 드리겠지만 이제 바닥권이 이제 시야에 들어온 부분은 맞고 어제 이제 반발 매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악재의 선반영 이런 부분하고 이제 어우러지면서 반등은 반등이나 완전한 추세 반등은 아니다. 완전히 모든 그 악재 부분이 이제 반전 트리거에서 딛고 롱으로 상승 반전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약간 모호한 반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불 눌렀습니다. 네. 지금 장이 모호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해 보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반등의 신호는 지나보면 맞을 수도 있는 거지만 뭐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좀 유심히 본 거는 9월 28일, 그러니까 한 9월이 거의 끝나갈 때쯤부터 외국인 매수가 좀 시장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1조 한 4, 5천억인데 오늘도 지금 3천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6월 달에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나서 7월 한 중순부터 이제 들어왔던 외국인 매수처럼 아마 이 실적 시즌이니까 그걸 보고 지금 들어오는 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반발성, 네, 그리고 워낙 과매도 구간이니까 이게 좀 그런 심리가 반영돼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기점으로 봐서 아까 댓글을 남겨주신 그 시청자님 의견처럼 한 2,300, 4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어쩌면 짧은 이걸 랠리라고 표현을 하긴 좀 저는 싫은데 그런 구간도 나올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록불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번 반등으로 갭 하락한 부분을 메우면서 올라서는 움직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셨네요. 이정우 전문가의 코멘트였습니다. 관심 섹터는 2차전지, 폐배터리, 태양광, 로봇이었고요. 마지막 코멘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 전환 반등은 no, 바닥가시권 yes. 네, 그래서 좀 많이 빠져주면 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시지만 또 시장 분위기 변화하니까 이 변화에 맞춰서 또 매수 조금씩 해보겠다는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윤겸 전문가님은요? 네,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분할 매수 타이밍은 맞습니다. 분할 매수로 이제 진입한다든지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단기 좀 수익을 보는 것도 전 추천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전환 반등이 아니라는 것은 완전한 이제 어떠한 악재 해소에 의한 확실한 바닥을 다지면서 길게 아주 이제 중기적 이상으로 추세 전환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발 매수, 기술적 반등,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 어떤 악재 선반영에 의해서 이제 움직였던 어제 부분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9월 달에도 이제 그 CPI 발표 났을 때 사실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한 5% 가까이 빠지지 않을까 미증시가 이렇게 했는데 또 반전을 보여주는 참 롤러코스터 같은 V자 반등이 좀 입이 딱 벌어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치 앞도 누구도 단언해서는 안 되겠다. 이 지수 변동의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런 걸 또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여하튼 간에 이제 가시권 바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말이냐. 시야가 이제 뭐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바라볼 때, 사람의 시야를 볼 때 4km 정도가 거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끝이 이제 4km 정도의 길이 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4km라는 것도 이제 심리적인 게 반영이 됩니다. 상당히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또 한 번의 엄청난 메가톤급 충격적인 하락은 이제 아닌 그런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가시권의 바닥은 보인다. 그러나 완전한 추세를 길게 이어갈 수 있는 반등이 아니라는 걸 염두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도 이 CPI 물가 지수를 갖다가 어제 이제 8.2% 나왔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걸 물가를 잡을 수는 없다는 걸 또 여실히 보여주는 증명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극약 처방을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약발이 이렇게 단시간에 이제 들 수 없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고삐를 연속적으로 재려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또 추가 금리를 또 할 수 있는 것도 여지를 열어놔야 된다. 이런 변동성, 이런 이제 정책의 결정이 시장에 어떠한 또 충격과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염두하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접근하시기를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주택 담보 금리 대출이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만에 6.92%가 지금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주택 시장이 지금 이 고금리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이제 경제 악영향, 경기 침체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체크하면서 접근하시고요. 또 이제 미중 간에 아까 전에 언급드렸지만 지금 무역 전쟁이 심각합니다. 자국의 이익, 경제 이익, 모든 지금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다 보니까 각국들이 다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각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런 상황이 또 이제 증시에 결코 좋은 영향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하와이, 중국 그 통신 장비를 갖다 전면 수입하는 걸 갖다가 이제 금지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국이 지금 유럽 증시가 또 감세 정책을 이제 내놨다가 그것다가 또 유턴한다는 유턴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국채 부분 또 이제 파운드 가치 이 부분이 지금 뭐 왔다 갔다 상충되고 혼란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좀 어지러질 복잡하다. 이런 부분을 또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이제 증시 변수로서 이제 러우 전쟁이 지금 뭐 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또 이 푸틴 러시아의 돈줄을 재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또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면 또 알루미늄 관련주들을 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남선 알루미늄 종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하시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K건설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가 뭐 2.4%밖에 시작 안 됐다고 그러네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주가 들어가면 특히 우리나라 한국 건설사들이 이미지도 좋고 어떠한 이제 그런 기술력 또 이런 이제 성과 부분이 상당히 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건설주들을 체크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드리고요. 아까 전에도 방산주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북한이 지금 연일 지금 뭐 어떠한 이제 존재감, 자기를 좀 봐달라, 관심을 좀 쏟아달라는 그런 의미겠죠. 뭐 계속 도발하고 있어. 미사일 쏴대고 참 그런 미사일로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 인민들에게 좀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 정권 유지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방산주 관련해서 좀 또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그 당이 집권당이 여당이 지금 뭐 내용이 지금 뭐 말이 아니죠. 국민들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라 힘도 좀 실어주고 집권할 수 있게 해줬는데 지금 뭐 모양새가 참 초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기 당대표 뭐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현 의원이죠. 지금 가장 유력한 차기 당대표로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 테마주는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보나 이렇게 좀 특징이 없는 이런 어떠한 뭐 주도주가 없는 장에서는 그때그때 이슈 그런 요소들을 보면서 접근하면 어떨까. 그래서 요건 뭐 제가 추천주가 아니고요. 그냥 관심 있게 흐름을 좀 보시라. 이런 것도 그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할 매수 타이밍은 분명히 맞고 관건은 이제 현금 비중이 있으신가, 현금을 얼마나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 좀 의문이긴 하나 현금 비중을 갖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셨다면 참 지금이 또 단기 수익을 내는 데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는 분들은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본인께서 좀 투자자분께서 좀 유력하게 보셨던 섹터 종목을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이제 관심 있게 제가 오늘 본 섹터로는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네옴시티 수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11월 달에 빈셀만 왕세자가 또 방한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달.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라. 이따 또 추천 종목에서 한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계속적으로 북한 도발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방산주는 또 다시 중장기적으로 또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네옴시티하고 북한 도발 관련한 방산주를 좀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황, 변수, 관심 섹터 이 선에서 말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의 전환, 완전한 전환은 아니더라도 지금 하락의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눌림목 관점에서 공략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내용들이 좀 미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리까리할 수 있는데 결론을 한번 불빛으로 맺어보겠습니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연준도 모두 다 받습니다. 고용도 받고 물가도 받습니다. 11월 FOMC 남아있죠. 1% 금리 인상 보시면 빨간불, 75bp 자이언트 스텝 보시면 노란불, 50bp 금리 인상 예상하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FOMC 전망해 보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1%포인트의 울트라 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의견이 간밤에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세 분 모두 빨간불은 없으시고요. 세 분 모두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다 노란불 주셨죠. 네,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금 비중 50% 이상 유지한다는 의견이시면 초록불, 현금 비중을 좀 줄이겠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죠. 그동안 저의 컨센서스
40%였는데 윤겸 전문가는 7, 80%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의견 변화 있으실까요? 보시죠. 네. 아까 전에도 네. 언급드렸지만 또 이런 타이밍 때는 빠른 의사결정, 긴밀한 움직임, 포착을 잘 하셔가지고 이때는 또 현금 뭐 많이 들고 계시면 없겠지만 이럴 땐 또 한번 배팅해 볼 타이밍이 아닐까. 현금을 줄이고 그 현금을 한번 이럴 때 한번 쏴서 단기 수익 차익을 노리는 부분,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 현금을 더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쏘는 자금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금 50%를 유지하자는 의견 세 분 모두 동일하게 주셨는데요. 추천주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CPI를 소화하면서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양시장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22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670선을 회복에 성공했네요. 네,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이고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도 많이 올라주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게임과 엔터주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최인호 전문가의 어제 추천주죠. STX가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니켈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신상훈 전문가의 어제 추천주였죠. 하나기술도 최근에 노르웨이 배터리 업체와 해외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 오늘 강한 녀석들 추천주 살펴보기 전에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모의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가 티켓 4장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계십니다. 그 밑으로는 신상원, 신기수 전문가가 각각 티켓 3장씩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밑으로는 윤겸과 이정호 전문가가 각각 티켓 2장씩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장 종목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본능을 조금 되살려도 괜찮을지 오늘 세 분은 또 어떤 야심찬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대창단조, 이정호 전문가 S에너지, 윤겸 전문가 다스코입니다. 이 가운데서 배터리, 폐배터리, 태양광 로봇을 보신 이정호 전문가님 오늘 태양광주 꼽아주시네요. S에너지 볼까요? 네, S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전지 모듈 제조업체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유지보수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요. 종속회사로 S퓨어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수소 관련 회사인데 수소 태양광 나중에 시너지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차트상 어떻게 보면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가까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3,300원 부근 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본다면 태양광이 요즘 힘을 잘 못 쓰고 많이 떨어진다라고 있는데 저는 태양광 쪽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좀 모아갈 경우에 다음 주에 반등장이 나올 경우에 어느 정도 상승세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OCI도 공매도가 많이 쌓인 종목으로 꼽히더라고요. 태양광주들도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 줬다가 조정을 받은 모습이지만 사실 고점은 2020년 9월 지지난해죠. 지지난해 9월에 고점이 9,67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3,820원이니까 반토막 정도가 나 있는 모습이네요. 고점 대비해서. 현재가 3,800원대의 매수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000원을 제시하면서 S에너지, 태양광과 수소주로 분류합니다. 이어서 오늘 윤겸 전문가의 종목을 알아볼게요. 우리 채팅창에 네옴시티 관련주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 다스코, 네옴시티 관련주이면서 재건주라고요? 투자 포인트 네. 주시죠. 이제 다스코는 지금 도로 건설하고 이제 도로에 관련된 부대 기반 시설을 주 아이템으로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건축도 같이 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네옴시티 11월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방한도 하고요. 600조가 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의 44배라고 하네요. 600조 이상이면 뭐 우리나라 내년 1년 예산과 거의 같은 수치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고 지금 뭐 수주 시작이 뭐 2.4%밖에 지금 고작 시작
안 된 그런 지금 시기이고, 이게 다스코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또 사우디의 군 항공 기지에 관련해서 이제 건설, 도로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갖다가 수주한 또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된다면 또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2분기, 1분기에도 이제 실적도 좋았고 2분기에도 실적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보시면 이제 일봉상 차트인데요. 5,000원대 거의 이제 쓰리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뭐 이제 일봉상 차트 또 이제 보조 지표도 보면 이제 저점 구간에서 추세 전환을 하려는 이제 모양이 이평선도 그렇고요. 이런 전환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이제 호재하고 수혜를 맞물려서 오늘 한번 이 다스코를 한번 이런 시기에 반등 타이밍에 한번 진입해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추천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에 한번 진입하시기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6,000원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4,600원을 좀 여유 있게 잡고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다. 그런 뜻에서 다스코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 말 혹은 11월 초에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다스코 보셨고요. 다스코는 앞서서 사우디의 수주 이력도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포착을 해주셨고요. 다스코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추세 전환 예상하면서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6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대창단조, 이것도 재건주라고요? 네. 중장비 이제 부품 업체고 이제 굴삭기, 뭐 불도저, 뭐 소위 말하는 밑에 무한궤도, 뭐 현장에선 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아실 텐데 그런 부품들을 이제 만드는 그 업체고요. 또 자동차의 핵심 엔진 부품인 크랑크 샤프트 등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및 또 글로벌 인프라 수혜 기대감이 좀 있고요. 또 중국에서 이제 곧 당대회 해서 시진핑을 추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지만 거기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 기대감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도 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고 또 당연히 환율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탄탄한 실적 그리고 안정된 재무가 장점이고 또 최근 6월 끝난 그 분기로 보면은 BPS가 한 8,400원 정도 저평가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 그리고 순이익 계속 증가하고 있는 좀 괜찮은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봉상 우크라이나 관련 그리고 또 뭐 실적이 좀 부각되면서 시세가 한번 나온 이후에 시장이 계속 안 좋았을 때도 특정된 그 지지선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저점들이 살짝 올라갑니다. 우리가 뭐 살짝 일어날 때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는 것처럼 약간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뭐 해도 될 만한 그런 흐름으로 저점을 올려놓고 있고요. 또 진입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뭐 5,550원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충분히 지금 현재가에서 밑으로 분할로 이렇게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 정도 설정하고 목표가는 이전의 고점 부근인 한 6,800원 정도 1차적으로는 그 정도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3중 바닥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저점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그런 종목을 좋아하실까요? 다스코입니다. 이 기계 부품 쪽의 종목이고요. 중장비 관련주입니다. 대창단조,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받을 수 있고요. 또 중국 쪽의 인프라 정책 나오는지 주목하자는 의견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대창단조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800원, 손절가는 4,70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개 방송 일정 있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네, 아주 힘든 시장인데 매일매일 이제 공개 방송을 합니다. 정말로 오셔갖고 이제 어렵게 고민 상담도 하고 그러시는데, 자,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경험을 갖고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한 주 마감 잘 하시고 다음 주 시장에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대응은 어떻게 할지, 투자 마인드를 어떻게 설정을 할지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죠. CPI 발표 이후에 기분 좋은 상승입니다. 11월 FOMC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그 이후의 경기의 흐름들까지 이런 고비들을 우리 시장이 잘 넘기면서 회복력을 보여주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지속하면서 방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그런 장 이어질지 계속 함께 관심 있게 관찰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